네, 전자책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보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복습을 빠르게 한번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이 핵심 리뷰를 먼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전자책을 정독을 하시면은 빠르게 좀 더 습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돈 공부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공부를 시키고 있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돈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말하는 것 자체를 좀 꺼려하는 분위기도 있고, 그리고 조금 천대시하는 경향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100% 정착되지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경제 공부, 돈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개개인이 사회에 나와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서 그때서 깨우치고 경제 공부를 하거나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본 경제 교육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준비가 안 된 채로 사회에 나옵니다. 사회에 나와서 전 재산을 밀어 넣어야 하는 상황에 계속해서 맞닥뜨리게 되죠. 예를 들어서 임차로 살고 있던 다가구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증금을 떼이고 내쫓겨나는 일, 그리고 신혼부부가 전세 사기를 당하기도 하죠. 그리고 신축 빌라 사기를 또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조차도 우리가 경제 공부나 돈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엄청나게 큰 자금을 움직일 때 나타나는 사고들이죠. 그리고 부동산 정책들이 바뀌게 될 때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일도 많이 생기곤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 관점이 아니더라도 꼭 공부가 필요한 이유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산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부동산 공부를 왜 해야 되며 그 중에 왜 부동산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유형별 매매가격 지수를 나타냅니다.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죠.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 이슈들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출렁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부동산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예를 들어서 토지비라든지 아니면 인건비 아니면 자재비, 내리기가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부동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좋은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착한 레버리지와 나쁜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착한 레버리지는 어떤 걸까요? 자산 증식을 위해서 일어나는 대출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때 진행하는 담보대출 같은 것이죠. 여기서 나쁜 레버리지는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서 차나 옷을 사기 위한 대출, 생활비를 위한 대출, 이런 것처럼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사라질 것들, 이런 것들을 위한 빚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착한 레버리지와 나쁜 레버리지를 구분하고 이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에서는 내 집 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월세로 할지 아니면 바로 매수를 하면서 내 집 마련을 할지 이 고민을 항상 하게 됩니다. 임차보증금을 나중에 그대로 돌려받기 때문에 좋은 집을 공짜로 사용하고 좋은 거 아닌가요? 여기서 나오는 임차보증금은 2년이나 4년 동안 목돈이 잠자는 구조를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간 동안 다른 식으로 이 돈을 굴릴 수 있는 기회비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 집주인은 우리의 그 목돈을 활용해서 자신의 대출 부담 없이 자산을 증식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집주인한테 레버리지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레버리지를 당하지 말고 레버리지를 활용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문제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을 겁니다. 내 집 마련을 통해서 안전하고 마음 편한, 그야말로 보금자리를 원하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몇 년마다 주거지를 옮겨가면서 다양한 주거 경험을 해보고 싶은 가정도 있을 겁니다. 모두 정답입니다. 다만 자산 증식 측면에서 보자면 내 집 마련을 좀 더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집을 구매하게 되면 대부분 주택담보대출, 즉 레버리지를 활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레버리지는 착한 레버리지죠.
그래서 착한 레버리지와 함께 자산을 취득하게 되고 훗날 매도할 때나 아니면 다른 집을 갈아탈 때 큰 힘이 되어 줄 겁니다. 하지만 물론 매도를 할 때나 갈아타기를 할 때 지금처럼 조정장일 수도 있겠죠. 1주택인 상황이라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가 발상의 전환으로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디를 사야 하나 이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을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인프라와 인구가 분산되어 있었다면 이제 인구가 줄고 있고 공간을 재배치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과정에서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인프라와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나서는 이 인프라를 활용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각 거점들과의 교통을 활발하게 연결을 시킵니다. 인프라를 여기저기 분산시키지 않아도 되고 교통만 잘 뚫어준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전국적으로 철도 교통을 활용해서 네트워크 교통망을 만드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국토종합계획 다음에 하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자, 대구에서는 3개의 지역을 중심 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개의 거점, 이렇게 7개의 거점을 또 선정을 했습니다. 이 3개의 중심 지역과 7개의 거점 지역으로 인프라와 인구를 모으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곳에 인프라를 집중시키고 각 거점들마다 교통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구와 그 주변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런 핵심 거점들을 먼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 인프라가 집중될 수 있는 곳, 자, 이런 곳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부동산 재테크 쪽에 세 번째 파트죠. 자, 재테크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양한 재테크 수단이 있죠. 자, 부동산은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살펴봤듯이 레버리지를 활용하기가 좋은 점, 자, 그리고 하방 경직성이 있다는 점 또한 메리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느냐 보다 그 많은 정보들 중에 유의미한 정보를 걸러내는 작업이 훨씬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진다는 점이죠. 레버리지를 얼마나 일으킬 것인지, 몇 프로에 받을 것인지, 자, 이런 부분들도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누구는 담보대출을 5%에 받는데 누구는 담보대출을 6%에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부터 수익률이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같은 단지라도 누군가는 또 급매에 사고 누군가는 급급매에 사겠죠. 자, 그리고 취득세 같은 부분은 몇 주택자냐에 따라서 취득세 부분도 달라지고 이런 부분도 공부가 돼 있지 않다면 취득세부터 내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익률이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내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일시불로 현금으로 내겠지만 또 누군가는 무이자 신용카드 할부를 받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도 일종의 절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라는 재테크 수단은 본인이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시간과 노력 그리고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이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부동산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파트는 참여자가 가장 많은 시장입니다. 우리의 보금자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찾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와 안전 등이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은 아파트의 인기는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입지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더욱 말이죠. 그리고 아파트의 절대 가격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가격이면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선호가 점점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입지에 기회가 오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금 대구는 투자나 내 집 마련을 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공부를 하고 준비하기에는 오히려 좋은 시기일 수가 있습니다. 시세가 다시 올라갈 때
그때 가서 공부를 한다면 다급한 마음에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 아파트가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오래된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부숴버리고 새롭게 신축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아파트가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다시 비싸진다면 대안으로 또 작용이 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단독주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단독주택은 건물 투자가 아니라 토지 투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택을 갖는다는 것은 거기에 깔고 있는 땅을 온전히 소유한다는 것이므로 매년 상승하는 공시지가가 또 메리트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깔고 있는 땅이 얼마 대지 지분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온전히 전체가 나의 대지 지분이기 때문에 이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부분 전체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빌라는 우선 다세대 주택을 말하는데 방금 전에 살펴본 단독주택인 다가구 주택과 구분을 해야 됩니다. 다세대는 말 그대로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있다는 뜻인데 각 호실마다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반면 다가구는 여러 가구가 살고 있지만 1주택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빌라를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을 하게 될 때에는 재개발이나 재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본질은 상가 업무용입니다. 업무용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시 주택으로 분류되는 이른바 변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을 투자할 때는 세금이나 대출, 청약 측면에서 각각 주택으로 볼지 여부가 다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청약 측면에서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해서 1주택자로 취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산세가 세금 측면에서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나온다면 이거는 또 주거용으로 잡히겠죠.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종부세까지 주거용으로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양도세로 봤을 때는 또 실질과세가 원칙이 됩니다. 양도를 하는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주택으로 과세가 되기도 하고 업무용으로 과세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구 상황에서는 아파트가 공급 과다 구간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추가로 들어간다는 것은 좀 위험 부담이 있는 상황이겠죠. 자, 그 다음에 비주거용입니다. 토지는 28가지의 다양한 지목이 존재합니다. 이 지목도 사실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토지의 용도겠죠. 우리가 이걸 어차피 다 외우고 다닐 수는 없겠죠. 땅을 사게 될 때 도시지역 안에 있는 땅을 주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이 주상 공록만 알고 있자. 주상 공록이 이 도시지역 안에 있다. 이 정도만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정도가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는 용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이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에서 용적률 제한을 걸어 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건축 심의를 넣은 시행사들이 많죠. 대구시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면 허가를 내주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량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효과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비주거용에는 상가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가는 월세 수익률이 중요합니다. 자, 월세 수익률이 바로 매매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월세가 얼마가 나오면 그 월세를 대비해서 수익률을 역산을 해서 매매가가 산정되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좋다고 무조건 우량한 건물일까? 또 이 부분은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수익률과 우량한 것, 건물 가치가 우수하다는 것은 비례하지가 않는다는 점이죠. 쉽게 예를 들면 강남의 통상가 건물은 수익률이 1% 내외입니다. 그럼 강남의 건물들은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좋지 않은 건물인가? 또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수요하고자 하는,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수익률이 높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반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면 수익률을 계속 올려야, 수익률을 올린다는 말은 매가를 떨어뜨린다는 얘기죠. 떨어뜨려야 수익률이 그나마 괜찮으니까 선호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겠죠. 자, 그래서 수익률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우량한 물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은 부동산 재테크 중에 방식입니다. 우리가 갭 투자라고 하는 이 어감 자체가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갭을 이용해서 투자만 한다,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내 집 마련을 온전히 하기에는 종잣돈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미리 갭을 활용해서 잡아놓는 것이죠. 물론 이 내 집 마련할 때는 당연히 입지를 봐야겠죠. 입지가 좋은 곳으로 내 집 마련을 우선 해놓고 그 다음에 차차 자금을 모아가면서 전세입자가 나갈 타이밍에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여건이 된다면 그때 또 들어가도 되겠죠. 그러면 이건 갭 투자인가요? 내 집 마련인가요? 약간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갭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상승기에는 가격을 잡아두는 효과. 나중에 내가 들어갈 거지만 나중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가격으로 못 살 것 같으니까 가격을 잡아두는 효과가 있겠고요. 하지만 반대로 하락기에는 또 역전세를 주의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분위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장급 입지로 입지 좋은 곳으로 무조건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재테크 방식은 상가 투자입니다. 상가는 아파트와 달리 개별성이 강합니다. 아파트는 같은 단지 안에 있다면 그리고 같은 동이라면 거의 가격대가 비슷하겠죠. 층수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상가 같은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있다고 해도 바로 옆에 있는 호실이라고 하더라도 가격 차이나 선호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호실은 양쪽 측면으로 노출이 다 잘 되는 상가인 반면 바로 옆에 호실은 세로로 긴 형태로 전면 노출부는 좁은 그런 상가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는 거의 같지만 가치가 완전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상가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주변 월세를 파악하는 겁니다. 보고 있는 그 호실의 월세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 월세 시세 파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임차인이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는 수익률이 괜찮았습니다. 그 임차인이 나갔을 경우에는 이제는 주변 시세대로 월세를 받아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내가 애초에 계산했던 수익률이랑 완전 틀어져 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입하려는 해당 상가의 월세만 볼 게 아니라 주변 시세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매도인과 임차인이 짜고 거짓 계약서를 작성해서 매수인에게 그런 거짓 계약서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는 월세가 이만큼 나온다. 그렇게 해서 매매가를 높게 받고 팔아버리는 것이죠. 이건 최악의 경우지만 그래도 항상 보수적으로 다 잘 챙겨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방식은 신축입니다. 자, 신축까지 사실 고려할 상황이면 사실 투자라기보다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기존에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부지를 이렇게 상가주택으로 가치를 올려버린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1층 혹은 1층에서 2층까지는 상가로 세를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3, 4층에는 이제 우리 가족이 사는 겁니다. 3, 4층에는 테라스도 놓고 내가 멋대로 꾸밀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하고 1, 2층에서 나오는 또 월세가 있을 겁니다. 그 월세로 대출이자의 일부분을 상환하는 데 보태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대출이자 상환이 부담이 조금 줄어들면서 대신 뭡니까? 아까 제가 단독주택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땅의 가치를 온전하게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그 가치를 매년 온전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지는 먼저 입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물론 지금 당장은 우리가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이제 이런 발상과 사고방식으로 계속 머리를 깨워주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훗날을 도모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